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선두 굳히기에 나섰고 안철수 후보는 통합의 이미지를 앞세워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광주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은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지역 투표율이 90% 안팎까지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지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확철 쌀값 하락이 우려됩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표심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강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후보 등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를 자신하며 막판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인 전 마지막 휴일 저녁을 광주에 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선두를 달려온 문 후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모를 막판 변수에도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호남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됩니다. 이제 광주가 양당 간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광주 호남표를 나누실 겁니까?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제2의 안풍을 기대하며 뚜벅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생 현장과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패권 정치에 맞설 유일한 후보는 안철수뿐이라며 통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야당의 협력까지 얻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은 안철수뿐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 뽑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지요? 정의당은 소신투표와 전략투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남 유권자를 의식한 듯 이른바 사표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중도층의 부동표를 흡수하는 데 막판 승부수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결집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이 90% 안팎까지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광주와 전남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호남에서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번의 대선에서 광주는 200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번 투표율 1위를 기록했고 1987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92.4%, 1992년과 97년에도 89%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지난 2일 유세장에서 특정 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말 동안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계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는 다행히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안개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 나주와 화순 등 전남 6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새벽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40mm까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2.8도를 비롯해 영광이 11.5도, 담양과 화순 9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광주 25도, 장성 24도, 담양과 화순 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이 25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길 정도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호남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광주대학교 천성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대선에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연휴 기간에 치러졌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유권자 4분 가운데 1분이 투표하는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3~4%에 이르는, 즉 3분 가운데 1분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요. 이러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그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이번 조기 대선, 즉 여기에 대한 촛불 민심의 완성을 위해서 국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전투표율을 놓고 정당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투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선거 때면 각 후보 캠프라든가 후보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걸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공통점인데요. 특히나 이 사전투표율의 높은 사전투표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각 후보 캠프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뭐 확실하게 자신들이 당선이 된다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지역별 세대 간의 어떤 사전 투표율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 본 투표에서 그런 것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나 캠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또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후보 간의 비방과 공격도 상당히 심했고 또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요. 후보들의 선거운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이제 조기 대선이고 단기간에 압축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후보 간의 정책은 상당히 좀 빈약하고 또 실종된 부분이 많았었고요. 이 빈자리를 네거티브,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거티브마저도 이제 단기간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네거티브 역시도 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보면 네거티브에 의해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큰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면 이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정책 검증의 기회가 사실은 또 함께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러한 정책 검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이제 혼란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네, 지난 5월 3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과거와 같은 몰표는 없을 거라고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인다 그러면은 뭐 본 투표에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뭐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여론조사 직전에 나타난 그 보수의 결집 이런 현상들이 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뭐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북핵 외교 문제, 그리고 양극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대통합이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일 거고요. 이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대탕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의해서는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치와 그리고 과제로 남아있던 개헌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죠.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가구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물량 확보에 애를 먹었지만 지역 건설사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0개 안팎의 지역 건설사에 옷장이나 신발장 등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면서 지난해만 80억 원, 올해는 250억 원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이렇게 가구 공장을 오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가전업체 역시 광주 모 건설사와 50억 원 수주 계약을 맺고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지역업체 간 상호협력은 물류비용 감소와 협력업체 동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소업체들이 한 10여 개 정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생산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보혜양조는 안방시장 회복을 위해 기아차 노조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혜양조가 주류를 지원하면 기아차 노조는 8천여 조합원들에게 보혜를 홍보하고 신차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또 많이 알리고 지역에서 많이 이용한다면 보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상생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업체 간 손맞잡기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정국과 재공모 절차 등으로 지연됐던 광주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재개됩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는 11일에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12일에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인사쇄신 방침에 따라 대표가 바뀌게 된 산하기관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명만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5월 초에 평균 11건의 산불이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평균 11건의 산불이 발생해 12.2헥타르의 피해가 났으며 절반 이상의 등산객의 실수가 원인이었고 쓰레기나 잡목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강원과 경북에서 잇따른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방지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이름의 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특색이 없고 지역 내 실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서 내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통해 박람회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위로 가상현실 영상이 선보입니다. 해양 생성 과정부터 생물, 환경오염까지 현란한 화면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무심했던 바다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7살인데 되게 궁금해하고 아까 톳 아이스크림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프로그램을 나열하지 않고 360도 워터스크린, 실물을 느낄 수 있는 오감 터치폴 등 핵심 컨텐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민과 향후까지 홍보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완도군은 세계 전담 부서를 조직하는 등 대내외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슬로 걷기 축제 등 지역 내 다른 축제, 관광지와 연계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인 60만 명을 훌쩍 넘기고 해외 수출입 계약과 상담액도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앞으로 정부 주도 박람회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좀 넓은 공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런 체험거리와 더불어서 해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0년 열리는 박람회에 맞춰 해조류 생산 권역을 4곳으로 나눠 조성하고 긴 미역 같은 해조류의 영문 표기도 한국어 발음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정부 목표치보다 12,000헥타르가 많은 75만 6천 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올해 쌀 생산량은 295만 톤으로 내년 신곡 수요량보다 10만 톤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폭만큼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변동직불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밀어침 타고 3루수 놓쳤습니다. 자, 1루에서 세이브. 그리고 3루 주자 서동훈 홈으로 들어옵니다. 1대1 동점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초구 타격. 맞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앞뒤로 담장을 때렸고 3루 주자 최영호 여유있게 홈으로. 그리고 서동훈 2루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2대2. 승부는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룹니다. 이겼습니다. 3루수 잘 잡아내고 1루에서 승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8구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탑장 상단을 몇 번 떨어졌나요? 짧은 주자들 돌립니다. 어느새 탑도 돌아서 안쪽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3 동점. 스마우스 상황에서 초구 타격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탑장 역전 투런 서동훈 시즌 마수거리 홈런이 역전 투런으로 서동훈의 투런포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경기를 앞서 나갑니다. 헛스윙 삼진아웃 5대3 경기 종료. 고령화로 땅을 놀릴 수밖에 없던 농부들이 작물 대신 전기를 재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노는 땅에 전기 생산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전국 첫 농촌 태양광 발전소가 탄생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한창 분주해야 할 논밭이 잡초로 가득합니다. 고령화로 일손도 없는 데다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니 점점 노는 땅이 늘고 생계는 막막합니다. 70세, 80세 된 노인네들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맛도 안 하고 농사가. 그래서 작물 대신 전기를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대 휴경지 5만 제곱미터에 1.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하반기부터 본격 전기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기료나 줄이는 기존 수준을 넘어 아예 전업화하는 개념입니다. 노동력 없이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되팔면 설비 투자 원금을 뺀 순수익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노는 땅 두면 뭐하냐며 정부가 제안했더니 마을 13개 농가가 손을 번쩍 들어 전국 1호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가 됐습니다. 사후 관리만 좀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보장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게 일 안 해도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농해 소득 쪽으로 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체 환경 유해 논란으로 입지를 찾기 어려웠던 정부의 상생 전략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면서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 믹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전업을 신청한 농가는 전국에 680여 곳. 정부는 2020년까지 10,0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광주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어서자 광주시가 고액 상습 체납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20억 7,800만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장기 체납액이 3억 7,400만 원,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277건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산미객실로 접근하기 위한 선체 절단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등은 어제 5층 선미 쪽 천장 대부분을 제거한 가운데 4층 객실로 진입하기 위한 천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원고 미수습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쪽 객실은 5층이 찌그러지면서 수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한편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이 지난 5일 발견됐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그제 동물 뼈 조각이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오늘 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가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1일 인천에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그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보조항로와 생활항로에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주말 동안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계속 미세먼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안개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등 전남 6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내일까지 10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40mm까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2.8도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이 11.5도, 담양과 화순 9도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5도, 장성 24도, 담양과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보성이 25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요.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로 인해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